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의 2050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한국의 민족주의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사실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저희가 왜 민족주의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세기 말 한동안 글로벌리제이션이 굉장히 맹위를 떨쳤었던, 그리고 2000년대 초반 그 무렵에는 민족 국가가 약해지고 글로벌 사회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지금 현실을 보면은 민족주의가 다시금 굉장히 그 역할과 그 다음에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냉전이 끝나고 나서 동유럽 지역에서 민족 분쟁이 격렬하게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동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한국 굉장히 민족 간 어떤 자존심 경쟁, 아니면은 서로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결국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갖고 우리 삶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2050년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민족주의가 왜 문제가 될 것인가? 또 하나는 그 다음으로는 지난 20세기에 한국에서의 혹은 한반도에서의 민족주의는 어떤 내용이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1세기에 2050년의 민족주의의 조건, 현실적 조건과 그 방향이 무엇일까? 사실 그 답은 아마 그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열린 민족주의, 사실 썩 그 정확하거나 그런 표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제가 이 EA에서 같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제는 매력으로서 우리가 민족주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지금 저희에게 민족주의가 이슈가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역사적으로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한국에서는 민족주의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900년대 초,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돼가지고 식민지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해방의 그 식민지로부터 벗어날 무렵에 열강의 합의에 의한 민족 분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에서 바로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요. 결국은 이 분단이 고착화된 이후로 냉전 속에서 저희가 살아오면서 민족이라고 하는 문제는 외적인 조건, 외교 안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이 들어와 있는 일종의 현실적인 피할 수 없는 조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지금 저희 한국 사회가 대단히 압축적이고 복합적인 발전 과정에서 혹은 그 결과로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들을 낳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면서 저희의 외교적인 입장을 굉장히 모순적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친미냐 친중이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로 다르게 해석된 민족주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당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 관계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국내 정치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사 정리라고 하는 문제에서도 언제나 친일이라든지 외국과의 관계를 민족적인 조건들을 갖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혹은 적폐라고 하는 표현도 보면은 끊임없이 이 반민족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꼬리를 달아 가지고 그렇게 비난을 하기 일쑤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저희가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 민족주의가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지금 저희에게 문제가 되는 조건, 혹은 저희가 민족주의를 고민해 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이 굉장히 글로벌하게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 있을 때보다 외국에 나가 보면은 저희가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저희가 선진국을 추격하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조건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민족적 자긍심도 느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제는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사실은 세대마다 이것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최근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버지 세대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겨우 들락말락할 때 살아왔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 MZ 세대는 이미 선진국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거기에는 묘한 세대 간의 층위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민족주의라는 것을 고민해 보면요. 20세기 전반기의 민족주의는 저는 저항적 민족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20세기 초반의 민족주의의 태동도 보면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의 태동도 굉장히 모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윌슨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와 레닌의 사회주의적 국제주의가 공히 민족 자결을 요구했었고 저희는 그것을 민족의 저항을 위해서 받아들였던 결국 그 결과는 뭐냐면 민족주의라는 이름 아래 동상이몽의 꿈을 꿨던 그런 정치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저항적 민족주의는 결국 외세의 배격, 이식된 경제와 정치 문화를 청산하고 자생적인 정치와 경제 문화를 건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사실은 이것을 실현한 것이 저는 북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 동안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식민지 시기라고 하는 시기에도 우리의 문화에서는 이른바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혼종, 하이브리드적인 문화가 이미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러나 이것을 이식과 자생이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항상 바라봐왔던 것이 이 저항적 민족주의였던 것 같습니다.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저희 사회를 굉장히 주도했던 것은 저항적 민족주의로부터 벗어나서 발전적 민족주의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발전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저항적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권을 만들면서 남한에서 결국은 냉전 상황에서 체제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민족 중흥이라든지 민족 자긍심을 높여야 되겠다는 그런 이념으로 체계를 갖춰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의 성공과 성과는 어떻게 보면 이런 발전적 민족주의가 거둔 성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발전적 민족주의의 또다시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소위 국뽕이라고 하는 형태로 젊은 층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 민족 그 자체, 우리가 잘하고 있다, 우리의 자긍심 이런 방향에 어떻게 보면은 또다시 폐쇄적인 형태로 빠질 우려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1세기에 들어와서 저희의 민족주의가 갖게 되는 조건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이사장님께서 이제 심바이오시스 이런 생물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저는 생물학적이자 진화적인 용어로 진과 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진의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는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으로서 한민족은 이제는 퇴보 아니면 굉장히 빠른 소멸의 길로 갈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다 보면은 저희 사회를 이끌어 가려면 저희 사회를 계속 움직이고 발전시켜 가려면 이제는 외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저희는 다문화적인 조건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저는 진의 측면인 것 같고요. 밈의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자랑하는 수많은 K자가 붙은 것들이 있죠. 뭐 K컬처, K스포츠, 뭐 아마 곧 K디모크라시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많은 것들이 보면은 저희는 저희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외국 사람들이 이 K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것들을 만들고 소비하고 또 유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언어가 그렇고요. 앞으로 어쩌면 한국인보다 더 많은 한국 어족이 생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김치와 같은 음식 아니면은 대중가요, 대중문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밈으로서 세계를 지배라는 표현까지는 과하고 세계 속에서 굉장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저희는 어떻게 결국 한국의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그 방향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배타적인 국수주의에 빠질 수는 없다. 하지만 아시아에 바로 그 저희와 접해 있는 중국과 일본은 굉장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 열린 민족주의, 배타적이고 국수주의적이지 않은 민족주의 취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굉장히 그 강하게 원했고 일본 또한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얻지 못했던 그 아시아의 소프트 파워를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그 면에서 저희가 그 자생적이다라고 하는 한국의 토종적인 것만이 한국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는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저희의 문화, 저희가 지금 세계에 자랑하는 많은 문화는 문화 간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문화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는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과거를 충분히 성찰하되 맹목적으로 비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개방적이되 열등감을 갖지 않는 그런 태도가 저희가 필요하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민족주의가 남들과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이 결국 우리와 다른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아이디어를 보이지만은 2050년에 저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살고자 한다면 저희가 그런 방향을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